시인 백석은 붙여쓰기를 굉장히 선호한 시인입니다. 그 이제 붙여쓰기에서 나오는 효과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청실에서 오늘은 시인이 의도한 붙여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앞에 제가 청실하는 시를 가지고 소리가 겹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어떤 그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와 또 관계돼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또 붙여 쓰지 않았을 때 시인이 의도한 원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앞에 제가 청시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생략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바로 청시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별 많은 밤 한오바람이 불어서 푸른 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이 시는 삼행으로 이루어졌고 첫 번째 행은 시각, 두 번째 행은 청각, 세 번째 행은 시각과 청각을 함께 다뤘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별 많은 밤을 붙여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의 그 의미를 한 단위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별 많은 밤 할 때 별 많은 밤이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시의 의미 단어를 시각의 단위로 붙여버린 거죠. 두 번째 줄은 청각의 단위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행에 그 청각을 행가리를 했는데 세 번째는 행가리를 하지 않고 푸른 감이 떨어진다, 시각, 개가 짖는다, 청각을 띄어쓰기만 하고 한 줄로 다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감이 떨어진다 다음에 나와야 될 시어, 연상작용을 통해서요. 툭이라는 시어가 안 나오고 개가 짖는다라는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붙여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툭과 개가 짖는다가 겹치게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띄어쓰기로,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어 풀이한다고 해서 많은 시집들이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시인들의 시집들이 이제 맞춤법에 맞춰서 그렇게 시가 나오는데 이 시집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백석을 만나다라는 이승원 교수가 이게 해설을 붙인 책인데요. 이 시는 원본 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원본 시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니까 초판본의 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보시면 띄어쓰기를 이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시는 붙여쓰기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어본으로 하더라도 이런 붙여쓰기는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다 생략하고 세 번째 줄을 한번 봐보세요. 푸른 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시인은 분명히 붙여쓰기를 의도적으로 원시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지금 푸른 띄고 감이 띄우고 떨어진다 띄우고 개가 띄우고 짖는다를 해버리면 시각적 단위와 청각적 단위가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원본을 모른 채로 읽어버리면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원본을 좀 실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띄어쓰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게 해버리면 지금처럼 청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에서 나오는 작가의 의도를 읽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뭐 출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시를 좀 제대로 감상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집들을 이렇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윤동주의 시집을 치면 그 이렇게 원본도 있고 뭐 해석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 완전히 이제 그 현대어본으로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백석의 시집은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읽기가 좀 힘들거든요. 내용은 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면도 좀 아껴야 되고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비용도 좀 아껴야 되겠지만요. 아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좋은 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독자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짧게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그 백석시 중에서 이제 또 한편 그 이제 의도적으로 붙여 쓴 저기 시가 있는데 통영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다음에 요 시를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붙여쓰기 부분, 그 부분을 백석시에서 얼마나 백석시가 붙여쓰기 활용을 많이 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통영입니다. 통영장 낮때 들었다. 갓 한 입 쓰고 건시 한 접 사고 홍공단 단기 한감 끊고 술 한 병 받아 들고 이렇게 두 번째 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각각의 사건을 붙여 쓰고 있죠. 갓 한 입을 사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시 한 접도 사고요. 홍공단 단기 한감, 그러니까 홍공단이라는 건 비단인데 이거를 한감을 끊고 술 한 병을 받아들고 이거를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지금 붙여쓰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 단위가 각각의 사건인 거예요. 일부러 붙여쓴 거죠. 이유는 지금 통영장에 낮때 들었다, 이제 서둘러서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서둘러서 들은 자신의 지금 이제 백석이 지금 통영에 간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 통영장에 가서 이것저것 산 거예요. 서둘러서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매우 기분이 좋고 약간은 이제 흥분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인 것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몽타주 기법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화점에 가면 뭐 옷도 입고 뭐 음식도 먹고 그렇게 막 그런 거를 빨리빨리 보여주잖아요.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백석도 이 기법을 쓴 겁니다. 붙여쓰기 기법으로 마치 영화의 몽타주 기법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설레인 마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쓰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현대어 정본으로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면 띄어쓰지 않으니까 갓 한 입 쓰고 건시 한 접 사고 홍공단 단기 한감 끊고 뭐 이렇게 이걸 한번 봐보세요. 활자화되어 있는 거를. 백석 시인이
지금 막 기대하고 있고 막 설레고 있고 하는 표현이 지금 붙여쓰기 했을 때와 이렇게 띄어쓰기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그러니까 현대어 정본이라 할지라도 저는 작가가 의도한 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좀 붙여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백석의 시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인 붙여쓰기를 통해서 한번 백석 시의 시를 좀 설명을 또 해봤어요. 백석 시는 앞에서 말했듯이 붙여쓰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읽게 되면 시 읽는, 특히 백석 시를 읽는 재미가 꽤 있을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남행식초 2 부분의 통영장 낮때 들었다라고 하는 시를 감상을 한번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